2014년 봄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아마 우리 국민들에게는 1994년 가을 성수대교 붕괴 사건, 1995년 여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그리고 2003년 초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이후에 가장 충격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안겨준 사건일 것입니다.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사고 원인, 그리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백 명의 학생들이 구조되지 못하고 수장된 세계적으로 희귀한 이 사건은 아마 국내외에서 오랫동안 소설과 영화 그리고 다큐멘터리 소재로 남을 것입니다. 2022년 여름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추적하고 있는 두 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 천안함 조사위원 신상철 씨입니다. 국정원 양지회는 국정원 네네. 출신들 중에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알고 올드보이라니까 있습니다. 예, 예. 그놈들의 소유인데 예, 예. 그놈들의 가장 큰 오랫동안 고민이 뭐냐면 세월호가 계속 적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놈들의 회의록을 보면 네. 오래전부터 이 고질적인 적자를 어떻게 해소하면 될 것인지를 청해진 해운 관계자들 엄청 닥달을 해요. 아. 국정원의 OB팀들하고 YB팀들은 김기춘의 명을 받아 수행하는 팀들이고 아하. OB팀들은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고 그렇게 예. 서로가 이익 구조가 나눠지는 거죠. 그럼 경제적인 동기라면 결국은 이제 그걸 이제 보험금이라든지 또 인양 그렇죠. 비용 그렇죠. 기타 각종 들어가는 비용을 떼먹겠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래서 그건 신상철 씨는 이처럼 세월호를 국정원이 계획한 거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는 국정원의 사주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세월호가 침몰하게 한 사람은 기관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장이에요. 예, 기관장이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거예요. 엔진을 갖다가 껐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요. 그렇다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 연결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껐느냐 하면은 사고를 내므로써 그 국정원의 그런 그 경제적 관계에 연결될 것이다. 기관장 네, 그놈은 예. 국정원의 끈나풀이든지 요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한편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에서 조서관 역할을 맡았던 박종대 씨도 일부러 구조 안한점 같은 것들을 볼 때 정권 측에서 의도적으로 일으킨 거 아닌가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개표 부정에 대한 문제 있었고 불법 대선 댓글과 예. 관련된 국정원 그렇죠. 그게 있었었고 예. 그다음 제 국군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논란 그 부분이 있었었고 그다음 제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된 게 있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위기였다. 그다음 제 또 다른 정치적으로는 그때가 유성 간첩 조작 증거 조작 사건 그렇죠. 예. 그게 있었었다. 예. 선거 분위기가 전망이 안 좋았다. 예, 박근혜로서는 서울 인천 경기 다 지는 걸로 돼 있었었다. 예. 그런데 하여튼 세월호 사건이 나면서 오히려 득이 돼가지고 올라갔다라는 부분이 있었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가까스로 자기네가 과반수를 넘겨. 박종대 씨도 신상철 씨와 마찬가지로 국정원이 세월호의 소유주라면 그들이 노린 것은 막대한 인양 비용 등이었을 것이고 실현된 이득은 당시 실세였던 최순실에게 돌려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국정원 소유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본다라면은 인양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있었을 것이다. 그건 아마 최순실이 챙기지 않았을까. 박종대 씨는 이번에도 사참위가 사건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고 막연하게 해경이 무식하고 무능해서 구조를 못했다고 얼버무리고 있다며 비판합니다. 사참위 조사 결과서를 보면은 그들은 거기에 뭐라 써냐면 그들은 상황 대책팀이 뭔지도 모르고 구조본부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구조의 개념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결론을 내려놨더라고요. 한국 현대사에서 최대의 비극인 세월호 사건. 언제 어떻게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할지 아직도 가늠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